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꾸며갑니다. 상반기에 다뤘던 중장년 추천 직업들 오늘 다룰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할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중장년 여성분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지금 앞으로 힘드시죠? 네. 그렇죠. 네. 이제 희망찬 내일과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총결산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 다시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이틀 연속으로 함께합니다.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장년 여성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워킹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7년 상반기에는 어떤 직업들을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소개해드렸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조금 그동안 정보를 놓치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와 함께하시면 한 번에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특집 중장년 추천 직업 편입니다. 자, 저희가 상반기 중장년 추천 직업 5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직업들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정리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상반기 중장년 취업 관련 긍정적인 키워드 2가지씩 적어주세요. 네, 조 박사님부터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예. 네, 저는 긍정적인 이제 키워드로 2가지를 좀 뽑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경력 채용입니다. 네. 어찌 보면 신입의 이제 채용이 좀 더 많아야 되겠지만 네네. 그래도 이 중장년 분들을 위한 이 경력 채용 그 일을 했던 그 오랫동안 해왔던 이러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서도 네네. 계속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네네. 우리가 이런 광고도 있죠. 100세까지 쭉 일하는. 네. 뭐 하신 거죠? 이러한 무슨 이제 광고죠? 정부에서 네. 일자리에 관련한 이제 중장년 네. 지원센터들이 이제 늘어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긍정적인 키워드 2가지를 정해봤습니다. 네, 경력 채용, 일자리 센터 2가지 키워드 적어주셨고요. 소장님도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전문직과 창직 네. 2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사실 이쪽 시장을 보면 가운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문성, 최저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들은 계속 더 활성화가 됐고요. 또 새로운 이제 변화에 맞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많이 생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여행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요즘 현 트렌드가 혼자 여행하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혼자족을 위한 그 여행 코디네이터 네네. 이런 좀 새로운 또 직업군을 이제 창직을 하셔가지고 활동한 분이 계시고요. 요즘 또 이제 고령화 또 이거 문제 사회적 트렌드가 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다들 자식들은 바쁘고 해서 병원을 네네. 동행하는 또 이제 그런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성이 돼서 실제로 제 또 이제 주변 분들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전문직을 위하는 일들이 더 강화됐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직업군들이 현 상황에 맞게 계속 생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네. 다양한 직업군들을 발굴하는 게 또 우리의 또 목표 중에 하나이니까요. 또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험회사 연령 기준이 110세로 상향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작년에 네. 그렇게 됐죠. 그렇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중장년들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중장년들 추천 직업 오늘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반기 결산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중장년 특집 첫 번째 직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월 마지막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였던 중장년 특집. 2월 중장년 특집에서는 중장년 추천 직업 정리수납 전문가 편을 소개했습니다. 새로 생긴 직업으로 우리에게 아직까지 낯선 직업 정리수납 전문가.
하지만 중장년 남녀 모두가 도전할 만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정리수납 전문가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었는데요. 삶의 공간을 바꾸는 직업, 정리수납 전문가. 상반기 결산 중장년 추천 직업. 첫 번째는 바로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네, 중장년 특집 첫 번째 직업 바로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중장년 추천 직업 저희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직업이죠. 주부가 하던 가정의 일이 직업으로 세분화되고 전문화됐던 사례였는데요. 자, 정리수납 전문가 직업을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정리수납 전문가는 무엇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리수납 전문가는 퍼즐 박사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어찌 보면 막 흩어져 있던 네, 부분들을 이렇게 어디에 놓으면 될지 우리가 막연하게 막 여러 네. 군데 둘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설계, 최적화된 공간에서 네, 어떻게 네. 최대화를 시켜서 네. 이제 극대화시킬 것이냐, 공간 활용도를 이런 부분들 생각하기 때문에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다라는 네, 네. 직업적 특성을 제가 한번 살려서 말해본 것 같습니다. 키워드에 욕심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딱 그냥 정리수납하면 그냥 퍼즐 같은 네, 딱 네. 느낌이 왔기 때문에. 자, 기대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부담스럽습니다. 직업 정리수납 전문가는 저는 갱생가다 그렇게 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 이제 수납 전문가로 활동하시면서 본인의 삶이 굉장히 바뀐 분도 계시고 네네. 이 수납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바뀐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동선이 일할 수 있게 아까 이제 퍼즐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디에 최적화된 일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사노동 시간이 줄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이 맞벌이는 바쁘다 보니까 산 것도 사고 산 것도 사고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 이렇게 딱 수납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실 생활비 절감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세팅이 되면 이 남편과 아이들의 가사처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내들의 노동의 질이 굉장히 많이 이제 향상이 된다.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직업가로 끝난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이 삶을 바꾸는 갱생가다. 그렇게 네.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퍼즐 박사와 갱생가 두 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중장년 여성이 정리수납 전문가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는 직업이다. 라고 네. 저는 이제 좀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이런 의사결정 이거를 버려야 될까? 아니면 이거를 이게 둘까 말까? 참 어찌 보면 고민의 네. 형태라는 거 의사결정을 못한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 최적화된 직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뭐 소장님께서도 많이 갱생가다라고 할 수 네, 있고 했지만 삶의 활력소를 또다시 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새로움을 네, 네. 또 창조시키는 이러한 또 창의적인 직업에 또 해당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기계나 물건 또 의류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재배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업무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찌 보면 생산 측면에서의 장점도 같이 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우리 여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이거 직업으로 좀 창출한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부담 없이 접근을 하면서 전문성까지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일 것 같고요. 이제 맞벌이 가구가 증가가 됐고 노인 인구, 1인 가구 이제 이런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다양화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또 우리 여성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주인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서 나의 장점들, 특히 이제 저는 이거 하셨던 분 중에 단순하게 이제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또 이제 음식에 아니면 평소에 살림의 네. 노하우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그런 장점들을 이 직업에 녹여서 엄청 나만의 강점을 또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루트가 굉장히 좀 열려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좀 접근하기 굉장히 쉽고 매력 있는 직업으로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방송 이후에 네, 한 네. 2주 있다가 제가 이 정리수납 협회를 한번 제가 방문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방문을 네.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을 만나서 좀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이 주의할 점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제로 주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이제 경험과 자기의 네, 네. 노하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고객과 클라이언트 간에 있는 성향이라든지 공간 활용도 측면도 네, 네. 중시적이지만 어찌 보면 자신의 고집 그러니까 이렇게 아, 했으면 그쵸,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설득시킴으로써의 자기 편리성을 또 추구하는 부분도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고객의 성향, 그다음에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 네. 고려하시다. 저는 그 말을 네. 좀 드리고 싶네요. 소장님은요? 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업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 하면 공간, 주거,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의 역할만 생각을 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매장이라든가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주거에만 너무 이제 몰입되기보다는 조금 더 영역을 이제 확대하려면 아무래도 더 서비스 질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떤 이제 좀 기술을 좀 발달시키고 네. 매뉴얼을 강화시키고 좀 전문성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이 같이 가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정리수납 전문가 편에서는 40대 중반의 여성 직업인이자 정리수납 전문가 팀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영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이제 정리수납 전문가라고 불리기보다는 그냥 청소해주는 사람 아니면 뭐 이제 집에 와서 일을 도와주는 네네. 분 뭐 이런 게 인식이 되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주거 공간의 정리수납이 대부분 주를 이루지만 점점 이게 매장이나 뭐 기관이나 사무실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리수납 전문가들도 이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니까 또 거기에 맞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서비스 매뉴얼 같은 경우도 거기에 맞게 좀 더 개발을 해서 좀 이게 직업적으로 좀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렇게 새롭게 생긴 직업일 경우에 정말 편견이나 오해를 좀 벗어나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자격 제도에 대한 네, 좀 네. 차별화와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는 게 좀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이 가사 분야에서 파생됐던, 그러니까 세분화돼서 이제 우리가 나왔던 이 직종의 경우는요, 누구나 주부라면 누구나 했던 맞습니다. 이 직업이 네, 네. 이 분야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정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격증을 주더라도 그 자격 제도가 뭐 얼마나 강도가 높으냐 따라서 그 형태는 틀려지겠지만 이거를 이제 알릴 수 있고 이걸 인지를 없앨 수 있는 편견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 가사 분야도 세분화돼서 전문화가 네.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방법으로 수익, 고수익에 대해서 검증될 수 있다는 이 측면을 좀 알리면 좋고요. 그다음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중장년층들의 삶, 직업의 생활들을 네. 계속 노출시킴으로써의 시간적인 해소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소장님은요? 네.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일을 하셨는데 자기를 가사도우미 취급을 하셔가지고 엄연히 이제 가사도우미와 이제 직업, 우리 수납 전문가들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같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대화하셔서 굉장히 이제 속상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 직업군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직업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속상해, 나 때려칠까 이런 분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나는 인정받게 돼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여기에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좀 확장. 네. 그래서 앞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수납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정보를 주고 또 이제 요즘 컬러 테라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세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수맥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또 도움을 주는 분들도 찾는 분도 계시고 인텔링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고객의 니즈에 맞게 내가 다양한 네.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나 전문성을 좀 확보하셔가지고요. 이 직업군이 정말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의 어떤 전문성 확보를 네.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중장년 특집 첫 번째로 알아본 직업은 정리수납 전문가였고요. 두 번째 직업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여성의 육아 경험을 살려 도전할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3월 중장년 특집에서는 중장년 여성 추천 직업 베이비시터 편을 소개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출산과 육아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인데요. 때문에 중장년 여성에게는 진입장벽이 낮은 편이죠.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전문 직업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도 필요한 베이비시터. 과연 베이비시터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취업은 어떻게 할까요? 베이비시터에 대한 사회적 흐름은 물론 현역 베이비시터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었는데요. 상반기 결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중장년 특집 두 번째 직업은 베이비시터입니다. 육아를 했던 여성들이 정말 주로 도전하는 여성 네. 주종 직업인데요. 나이대가 많은 중장년 여성들의 도전이 많았던 직업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베이비시터 직업을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베이비시터는 무엇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예. 저 베이비시터는 엄마다. 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터를 이제 우리가 두는 이유는 뭐 쌍둥이나 새쌍둥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취업한 이 부모를 대신해서 사랑하는 자기의 네. 소중한 자녀를 양육하고 이제 어찌 보면 보호해주는 네, 이런 활동을 해주는 전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베이비시터라는 이 전문 직업이 활성화돼야지 말 그대로 가사를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갑과 을의 관계로서 봐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의미에서 저는 엄마다라는 키워드를 적용해봤습니다. 네, 소장님은요? 네. 사실 저도 제2의 엄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갑자기 우리 박사님 그러세요? 엄마다 하니까 급 바꿨습니다. 네. 저는 베이비시터는 꿈직이다. 우리 정말 미래 꿈나무들이잖아요. 우리 네. 아이들. 우리 그렇죠. 꿈나무 아이들을 키워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상생되게 도와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꿈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 일하는 엄마들이 복 중에 하나가 이 베이비시터 복이에요. 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네, 네. 정말 단순하게 돈을 받고 일을 한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이게 버텨내기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미래의 꿈나무를 내가 네. 키우는 정말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와 꿈지기 두 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중장년 여성이 베이비시터 직업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바로 자기 자신에 맞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약간 좀 다르게 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 클라이언트 고객이 요청하는 네네. 시간대에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긴 하지만 자기의 시간대를 일단 조정하고 그게 맞는 일을 할 수 네.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자기적 취득이 이 자기의 이제 뭐 육아라든지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직무 수행 강도에 따라 가지고 또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까 소장님 말한 것처럼 이 복이라는 네, 네. 그래서 이분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 나름대로의 임금 상승과 또 그에 대한 이제 바이럴 이런 전달 효과에 의해서 또 자기의 가치가 높아질 수 네.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소장님은요? 네. 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인기 있는 우리 이모님들은 정말 엄청나요. 그분 이렇게 잠깐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적 고소득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의 경험과 감. 네. 이걸 통해서도 직업군으로 우리가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연륜이 생길수록 나의 이제 경쟁력이 좀 강화될 수 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박사님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 연령대, 아이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즘 많은 부분들이 아침 출근 전
그렇죠. 그리고 이제 퇴근 후 몇 시간을 많이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는 충분히 우리 중장년 네. 여성들이 시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게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일단 장점이자 단점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의리한 부모 양육 스타일에 무조건 이게 대해서 숙지하고 그다음에 애를 좀 돌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오랫동안 자기의 경험과 감이라고 아까 했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모가 원했던 양육 스타일, 태도 이런 네, 부분하고 어긋나게 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미스매칭되는 네네. 부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냐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소장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험과 감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육아 방식에 있어서 요즘 네. 젊은 또 엄마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커뮤니케이션. 네.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내가 우리 아이를 키웠던 양육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네. 걸 미리 좀 그렇죠. 인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아이 특성별로 그리고 기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하시면서 나의 감으로 키우시면 굉장히 많이 충돌이 있을 네,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열린 마음, 또 내 네.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마음, 또 전문성 확보 이런 네.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장년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연륜, 네. 네. 그리고 인내심 네, 이런 것들이 네.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베이비시터에서 인내심은 정말 중요하겠죠? 아, 그렇죠. 이게 실제로 인내심이다라고 하면 자기가 막 부글부글 끓고 욱하는 이런 성격을 일부러 참는 네.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베이비시터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실제로 보면 기다림과 보살핌. 네. 네. 저는 이 말을 좀 더 적절하게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양육 스타일에 맞게끔 애를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잘못된 이제 네, 베이비시터를 네. 만나게 되면 강압적이라든지 훈육도 네, 좀 네. 일방적인 훈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율하면서 기다려주고 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는 게 올바른 길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직업과 우리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그렇지만 베이비시터도 그렇고 너무 이제 훌륭하신 게 사실 우리도 내 새끼 한 명 돌보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늘 화내고 후회하고 다짐하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내 새끼도 이러는데 아무리 돈을 받는다지만 남의 자식을 사실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 물고 빨고 키우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네. 진짜 사명감 없으면 하기 힘든 직업군인데요. 정말 그래서 일단 저는 그분들의 노하우를 굉장히 치하는 바이고요. 네. 사실 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아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조금 욱 올라오더라도 이 아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울까? 뭘 필요로 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열린 마음으로 조금 네. 기다려주면서 아이를 좀 보살펴 줄 수 있는 네. 사실 이거는 사명감을 떠나서 희생정신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금 발휘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두 번째 직업은 베이비시터였고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중장년 특집 세 번째 직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직업. 많은 사람이 창업을 준비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4월 중장년 특집에서는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공인중개사 편을 소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면 흔히 만나게 되는 직업인데요. 또한 중장년들이 오랫동안 해온 부동산 거래 경험이 도움이 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젊은 층부터 중장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며 도전하고 있는 직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정보와 취득 방법.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부터 사무실 창업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에서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직업을 정리합니다.
네, 중장년 특집 세 번째 직업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또 대표적인 직업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정년이 없는 직업이고요. 또 네. 그동안의 노하우를 많이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장년에게 추천할 만한 직업인데요. 자, 중장년 추천 직업 공인중개사. 이 직업을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공인중개사는 국민 직업이다. 공감이 국민 돼요. 여동생도 아니고 설명을 안 들어도 무슨 말인지 네, 알 수 네, 있을 무슨 것 말인지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네. 뭐 한 1년에 뭐 3만 명 이상, 뭐 4만 명, 5만 명 계속 지금 네. 늘어나고 있고 네. 정말 중요한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네, 이 복덕방의 이 말부터 내려왔던 이 네. 직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의식주 중에서 주를 해결하고 네, 또 네. 먹을 수 있는 이런 경제적인 부분의 사업 매칭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매칭 전문가다라고도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네. 그래서 저는 국민 직업이다라고 네. 한 키워드를 네. 정해봤습니다. 소장님은 어떤 키워드 정하셨나요? 네. 공인중개사는 삶이다. 저는, 네. 사실 우리 주거 공간 아니면 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사실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우리 그렇죠. 삶에 있어서.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삶이라는 한 단어를 압축해서 말씀드렸고요. 정말 저는 국민 직업이라는 게 너무 공감이 돼요. 제 그렇네요. 주변에도 노후 준비로 이 공인중개사를 맞아요. 준비하신 분들이 네.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1년에 끝내야지 지금 한 10년째 하고 계신 분 있어서 네. 10년째 참 취준생.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국민 직업과 삶 두 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장년 여성이 공인중개사 직업을 선택할 때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조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브랜드로 직업 활동을 평생 할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화된 최적화된 평생 직업이다라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네.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타 직업에 비해서 일과 가정의 병행에 이 부분들의 선택적 네, 일에 네. 대한 강도를 조정할 수 있다. 물론 고객이 찾아왔을 때는 약간 조절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 가정이 수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공인중개사 수요가 굉장히 많죠. 네, 네. 반면에 공급도 굉장히 또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직업인 만큼 이런 부분들이 자기 열성을 다하면 금전적인 네.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죠? 네. 그 여성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면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 요즘 그 남편들의 은퇴 그 연령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평균 40대 이제 빠르면 중후반에서 아니면 51세 네.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이걸 땄어? 같이 할 수 있겠구나. 부부 창업 이제 그나마 굉장히-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네. 좋은 거죠. 아니면 일방적이 될 수도 있는. 겉으로는 그렇죠. 가치죠. 네. 그 셔터맨을 이제 지향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노후에 대한 대비가 좀 그렇죠.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 이것도 우리가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박사님 하셨지만 내 전문성을 정말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남편들이 좋아했던 그 미래 노후 보장. 네. 이게 사실 뭐 진짜 공급이 많아서 요즘은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왜 그분들이 말씀하신 목 좋은 곳을 잘 골라서 하면 그럼요. 굉장히 수익 면에서도 괜찮다는 말씀 그렇죠.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 노하우가 쌓이면 충분히 더 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장도 가능한 네. 우리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소장님. 네. 주의할 점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게 약간 제가 이거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도덕성 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그냥 빌려주고 네. 왜냐하면 따놓고 지금 당장 내가 할 게 아니니까 일단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빌려주시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으신 분들이 네. 의외로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네.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아까 삶이다라는 이야기 했듯이 어떻게 보면 내 전 재산을 걸고 이렇게 그분을 믿고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신뢰성이 있어서 정직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기본적인 걸
거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사님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지 말고 찾아 나서라. 네네네. 이러한 이제 저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은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냥 문 열고 있으면 뭐 알아서 찾아오면 오고. 그때 네네. 이제 우리가 보여줬던 부분인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다양한 네.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 활용도가 떨어지면 실제로는 이러한 직업 측면에서의 수익이 굉장히極端하게 그렇죠. 떨어지는 네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제 찾을 수 있게끔 해라라는 마인드 리셋. 네네, 이 부분을 맞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이제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공인중개사 편에는 김인자 씨가 출연을 했었죠. 30대 아들을 둔 50대 중장년 여성이었는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신문을 많이 봤는데 네, 신문의 간지로 공인중개사 그 광고지가 들어왔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냥 아 이거 해야 되나 어렵다기도 한다는데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 갖다가 제가 결심하게 된 거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직업을 알게 된 시기부터 시작하기까지 2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도전 못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도전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일단 근데 시작은 하시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네. 어떤 걸 선택하고 싶은지 정확한 목표 설정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표만 설정이 되면요.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맺기 때문에 네. 일단은 도전하고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직업을 구하기 전에 이 자격증이라는 것을 네네. 취득을 꼭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국가기술 자격증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관련 법이라는 게 항상 네네네.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장년층 분들은 이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난 법 없이도 살았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그럴 것을 수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도전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도 네. 많습니다. 네네. 대신에 이러한 국가기술 자격증의 가장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 난관을 이겨내고 극복을 해냈다면 직업으로서의 안정성과 미래를 꼭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도전하시고 힘들더라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직업 공인중개사였고요.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중장년 특집편 네 번째 직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매월 마지막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 선보였던 중장년 특집. 5월 중장년 특집에서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선정한 직업은 바로 복지원의사입니다. 복지원의사는 원예가 주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상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인데요. 원예 분야와 함께 정신의학이나 재활의학, 심리상담학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전문 직업이기도 합니다. 몸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치유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자연을 사랑하는 중장년이 복지원의사를 평생 직업으로 생각하며 많이 도전하고 있는 직업인데요. 과연 복지원의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고 취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복지원의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 상반기 결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중장년 특집 네 번째 직업은 복지원예사입니다. 지난 5월에 소개해드린 직업인데요. 자연과 심리치유 부분이 함께 복합된 그런 직업이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 자, 복지원예사 직업 설명, 직업 키워드. 복지원예사는 무엇이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복지원에사는 긍정 전도사다라고 네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원예가 들어갔지만 또 그 앞에 복지라는 게 그렇죠. 들어갔기 네네.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기계라든지 사물 이러한 도시에 좀 지쳐 있는 부분들을 흙을 만지게 되고 생물을 만지게 되고 식물에 대한 우리가 오감을 다 느끼게 됨으로써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프로그램과 또 엮어서 이 긍정이라는 행복이라는 그다음에 이러한 메시지들을 같이 안고 갈 수 있는 네.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
전도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장님의 키워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복지원에 사는 테라피스트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흙 그리고 자연. 네. 사실 생각만 해도 너무 몸과 마음이 또 막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그럼요. 이런 느낌이 네네.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지쳐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직업군 테라피스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긍정 전도사, 테라피스트 두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중장년 여성이 복지 원예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대부분 정규직 고용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도 네네. 자기가 원하는 프리랜서라든지 시간 선택에 맞게끔 다양한 대상, 즉 유아 수업 그 지도사는 유아라고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이 같은 일반 또 장애인 여러 가지 이제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이런 노인층분들 이런 분들까지는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소통 테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약간 지역 특성을 좀 많이 가져가는 네, 직업군이에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 기관들의 인맥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바라봅니다. 네, 소장님은요? 네. 그 앞에 이제 우리 원에서 이제 복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노인이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장애 아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면서 즉 나의 건강, 몸과 마음이 좀 강화되는 네. 건강해지는 이런 또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쟁이 네. 그렇게 많이 치열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복지원에서로 활동하면서 어떤 강사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기관이나 기업의 취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관들이 요즘 많이 좀 이런 것들 원에 많이 네. 이제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륜이 쌓임으로써 더 전문직으로서 강화될 수 있는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이제 없어지는 직업군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흙을 만지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직업군은 없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럼요. 마음 놓고 앞으로도 일을 할 수 네. 있겠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의할 점은요? 주의할 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복지원회사가 좀 기간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렇죠. 박사님이 인적 네트워크 말씀하셨지만 어떤 지역적인 한계와 인적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개인이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부딪히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 강화하는 거, 또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나의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나를 좀 홍보하는 것들 네. 이런 노력들이 같이 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은요?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베이비시터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곳에서 만약에 이제 자연을 보면서 흙을 만지면서 자라왔다면 네. 뭐 전문 기초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분야에 이제 새로 진출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실제로 나 저거 알아. 라고 단 막연하게 아는 것보다는 정말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이러한 이제 직업이다 보니 이런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반드시 습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이게 바로 수입을 네, 고수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업군에는 또 포함이 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배려와 이 복지라는 이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타심, 봉사 이러한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잊지 말아라. 네. 라고 저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복지 원예사 편에는 김연호 씨가 출연을 했었죠. 원래는 도시에서 살다가 남편이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그렇죠. 설득을 네. 했죠. 설득한 후에 시골로 내려가서 복지 원예사 활동을 시작한 50대 워킹맘이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좀 자연과 함께 좀 가까운 곳에 있기를 좀 바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던 중에 남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청주에 있는 언니네 집 근처에 있는 개인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이사를 가고 보니까 그 주변 어르신들이
땅 한 평도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네. 그곳에 뭐 콩 심고 깨 심고 상추 심고 네, 막 이렇게. 네, 그리고 뭐 꽃나무 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 적응하고 살려면은 이 들에 피어 있는 야생화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농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제 별명이 삽질 잘하는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유쾌한 분이었는데요. 서울이나 도시를 벗어나서 네. 도전해 볼 수 있는 직업이라서 또 굉장히 좀 다른 직업과는 차별화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네. 지방에서의 취업이 서울에서의 취업과 비교해서 장점이 있다면 소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면에서 수도권하고 지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물가. 그래서 중요하네요. 좀,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좀 비용 절감,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비용 절감인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 지역 특성과 주민 특성,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생활 패턴, 언어, 그 다음에 생태계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더 빨리 네.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이 취업에 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거 비용을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자택이 뭐 지방에 그 지역이 있다면 어쨌든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으로 많이 가게 됐을 때는 생존 확률이 좀 더 장기적인 이러한 이제 행태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직업은 복지 원예사였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상반기 결산 중장년 특집 마지막 직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편하게 관리해주는 직업이 있습니다. 6월 중장년 특집에서는 중장년 추천 직업으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를 소개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의 시설 관리부터 회계 관리까지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직업인데요. 그동안 남성의 주종 직업으로 여겨졌으나 점점 더 중장년 여성들의 도전이 늘어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진입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의 공부는 필수인데요.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직업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주택관리사에 대한 다양한 직업 정보를 알아봤었는데요. 상반기 결산 중장년 추천 직업,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를 다시 한번 만나봅니다. 네, 중장년 특집 마지막 추천 직업입니다. 주택관리사인데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직업이죠. 공동주택이 건설에서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중장년 여성들이 도전할 만한 직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주택관리사 직업 설명할 수 있는 직업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주택관리사는 맥가이버다. 맥가이버다. 네, 아, 네, 그것도 네. 공감이 되네요. 네. 저는 이제 그 맥가이버라는 키워드를 넣고 싶은데요. 네. 뭐 여성으로서 여성 중장년층으로서 뭐 여러 가지 했던 기존의 남성이 했던 이러한 네, 뭐 네. 기계, 그다음에 네. 설비, 전기, 그다음에 운영, 그다음 고객 클레임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어찌 보면 만능이 되어야 되는 맞습니다. 네. 이런 네,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적당한 키워드, 직업적 특성을 봤을 때 맥가이버가 맞지 네.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은 어떤 키워드 생각하셨나요? 주택관리사는 저는 딱 주택관리사 하면 책임. 책임감이다. 저는 이제 네. 일단 그런 키워드를 뽑아보고 싶고요. 네. 사실 주택관리사는 이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복지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엄청난 책임감이 입주민들을 좀 안전한, 얼마 전에도 뭐 불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네. 희생이 좀 발생이 됐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하신 뭐 설비, 안전,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 책임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맥가이버와 책임가 두 가지 키워드. 굉장히 두 개가 또 연결이 되네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장년 여성이 주택관리사 직업을 선택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때도 뭐
얼마 전에 했죠. 네. 생생한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뭐 다양한 직업군들이 뭐 프리랜서라든지 시간 활용도도 있지만 이 주택관리사의 가장 큰 매력, 장점 바로 칼퇴근이 가능하다. 정말 좋죠. 저 땡 네. 하고 바로 갔던 그 네. 주민이 냈던 이 네, 전기세도 절약하면서 그죠? 심지어 5시 반에 퇴근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칼퇴근이 명확하다. 그만큼 업무의 집중도가 높다라는 이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성 고위 이제 뭐 간부라든지 임원 비율이 낮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여성 고위 임원으로서 갈 수 있는 시기적으로 좀 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 이제 직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중장년 여성분들의 이제 경제 살림. 어찌 보면 총괄하셨잖아요.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좀 더 빨리 여성 전문화된 직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더 큰 매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소장님은요? 네. 저는 이 주택관리사는 우리 중장년 여성들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인 것 같고요. 일단은 함께 하신 분들과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입주민들 그리고 설비나 뭐 화재나 여러 가지 이 분들의 세분화된 일 하고 계신 분들의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커뮤니케이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공동주택에 대해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여성들이 이제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여자 관리소장이 정말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없다 보니 오히려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업신여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여자 관리소장이 지금 20%가 넘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앞으로 전문직 여성으로서 성장하기에는 그리고 충분히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에는 이 주택관리사가 굉장히 좀 좋은 직업군이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계, 설비, 안전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여성분들이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회계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지만 이 기계와 안전 이러한 시설 이런 부분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뭐 바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고 자기의 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체험과 이런 실무 경력을 좀 익히시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편견을 버려라 라는 게 어찌 보면 주의사항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주택관리사가 이제 내가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 내가 바로 일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우리가 그때도 뭐 돌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변수와 돌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정말 다양한 경험 쌓는 거.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 전문가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격리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몸에 익히는 그런 선 작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큰 공동주택을 내가 맡아서 해야지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씩 많은 돌발 사항들을 체득하고 좀 배우면서 내가 좀 책임감을 좀 부양하는, 고양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택관리사 편에는 17년 동안 주택관리사로 일을 했던 굉장히 베테랑이었죠. 이옥희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원래는 금융결제원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맡았던 여성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실은 그 입주민들은 잘 경청해 주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서 일단 들어오시면 자기 말을 일단 잘 들어줘야 된다고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대답할 걸 찾거든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동안 잘 들어주면서 이분이 뭔가 이제 뭐에 불만이어서 이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파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도 있고 물론 충분히 이제 저희가 알아서 해드려야 될 상황도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경청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때 고객 응대 노하우 이런 이야기를 많이 질문을 했었는데 네. 경청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네. 경청, 업무 해결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하죠. 네. 저희가 이청득심 들어보셨나요? 우리 저희가 이제 경청에 네네.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청득심. 사람의 말을 좀 기울여 들으며 그 사람의 마음까지 네. 얻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어떤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사실 그 내용보다도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이 불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사실 진심은 통하거든요. 네.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떤 불만사항이 있거나 화가 나도록 누그러뜨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충 아유 뭐 이 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듣고 좀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면요. 네. 사실 해결 안 될 일은 정말 그럼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항상 이청득심의 마음을 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인턴 이제 수련을 네, 할 때 이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병원에서는 돈을 이제 지불을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 임상 심리 했던 이 부분에서 왜 나한테 해결책을 안 주냐는 거죠. 오, 네. 그분은 계속 이제 1시간 동안 이야기만 듣고 네, 또 네, 다음에 네. 봅시다. 다음에 와요. 이러니까 자기는 답답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네. 비용을 이제 청구 다시 환불해달라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안 들어주지 않냐, 본인의 네, 이야기를. 네, 네.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떠셨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속이 다 후련하다. 맞아요. 라는 이제 그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감정 조절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도 네. 힘들어지고 실제로 도중에 끊게 됐을 때 네. 솔직히 무시당한다라는 느낌. 맞습니다. 이 네. 느낌이 솔직히 경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 네. 우리가 함께 꼭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주택관리사 직업과 관련해서 혹시 또 기억나는 부분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우리 음. 주택관리사 선생님께서 그 한 분 한 분의 가정사 이제 복지에 대해서 맞아요. 네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네. 예전에는 주택관리사가 이런 일을 하나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말씀해 주셔서 정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입주민들의 사정을 개인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 그런 가정에는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도 계속 마련하고 계셨다는 이야기 듣고 와, 우리 주택관리사가 할 일이 정말 많구나. 제가 앞에서도 뭐 책임감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가로서의 어떤 네네. 역할까지 할 수 있어서요. 저는 그분이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 바로 이 중년의 삶이 달라졌다. 네, 라는 맞아요. 네, 말을 네.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나이에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래 친구들은 막 놀고 재밌게 하는데 이제 육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소심해 보이고 내성적이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찌 보면 좀 죄책감도 느껴지고 맞아요. 내가 왜 네. 했지 맞아요. 뭐 애한테 잘못하고 있나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소심해졌던 이 부분이 40대 이제 초반 때 이제 주택관리사라는 것을 도전하셔서 이제는 그러니까 역전이 돼버린 거죠. 아마 친구분들이 엄청 부러워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 직업. 어찌 보면 젊은 시절보다는 이제 앞으로 중년, 그 다음에 이제 50, 40, 60, 70, 그 이상의 미래를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직업이지 않나라고 네, 네. 해서 중년의 삶이 달라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장년 특집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네, 항목이지 네. 않을까 봅니다. 네, 마지막 직업 주택관리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상반기 결산 마지막 날 중장년 직업편까지 함께 했는데요. 우리 이제 100세를 넘어 11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중장년 여성들을 위해서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와서 뭘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앞으로 50년은 더 사셔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네. 마시고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들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를 하신다면요. 10년, 20년만 하셔도 완전 전문가 되시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시고 반드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50년을 더 사셔야 아이고, 그럼요. 네. 예, 우리가 이제 실제로 100세, 110세 네, 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100세라는 게 그냥 두리뭉실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계신 중장년층 이제 보고 계시다면 100세
빼기 본인의 나이를 해보시면 아이고. 얼만큼 본인이 이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그 기간에 비교하실 네, 수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10년도 예측하기 힘든데 40년, 50년을 예측하기가 더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원 메시지를 좀 보내면 실제로 미국에서도 부동산, 증권, 직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20년을 장기 투자했던 이 내력을 보니 직업에 투자하셨던 분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라는 이런 네, 결과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년층 계신 여성분들 이 직업에 투자하셔서 평생 직업으로 꼭 가져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응원의 힘 받으셔서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앞으로 더 좋은 직업에 많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을 맞아서 6개월 동안 어떤 직업들과 함께 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6개월 동안 25개의 직업 함께 만나봤는데요. 사실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고 알찬 직업 정보와 함께 여성들을 직업의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여성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